Great change of pace from him. Beyond Batty, beyond Pearce, Anelka! 90년대 후반에는 니콜라 아넬카보다 더 유망한 선수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고국에서는 가장 재능 있는 선수로 그가 뽑혔으며 티에리 앙리가 아니라 바로 아넬카였습니다. 당시 그는 역사상 두 번째로 비싼 축구 선수였고 그때 그의 나이는 20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그를 최악의 경우 스캔들 메이커와 배신자로 기억할 것입니다. 본인은 단지 최고가 되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버릇없는 아이라고 불렀지만 왜 그랬을까요? 제가 모든 것을 제 방식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강한 개성을 가진 사람을 어디서나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아넬카가 왜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했는지, 누가 그에게 문제를 일으켰는지, 그리고 강한 개성과 상처받은 어른아이 사이의 미묘한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니콜라보다 나이가 많았고 그가 들어왔을 때 이미 아카데미에서 2년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식당에서는 저 신입생 괜찮다라는 말들이 오갔죠. 그는 너무 잘 성장해서 나는 그를 동생처럼 느끼지 않았고 그 역시 나를 형처럼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경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그가 더 재능 있고 가장 뛰어난 선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죠. 처음으로 니콜라 아넬카와 티에리 앙리가 만난 곳은 클레르퐁텐 아카데미였습니다. 이곳은 프랑스 축구 연맹 회장이 1988년에 설립한 엘리트 국립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는 파리와 인근 지역 최고의 유망한 어린 축구 선수들만 입학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13살부터 시작해 보통 3년간 지속됩니다. 아이들은 여러 단계의 혹독한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최신 장비와 기술이 완비되어 있으며 프랑스 국가대표팀도 클레르퐁텐 훈련시설을 정기적으로 사용합니다. 루이 사하, 윌리엄 갈라스, 킬리안 음바페 등도 각각 다른 해에 이 아카데미를 거쳤습니다. 티에리 앙리가 우리 주인공보다 2살 많지만 두 사람은 종종 함께 경기를 해야 했습니다. 니콜라는 종종 나이 많은 연령대로 올려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996년에 프랑스가 유럽 19세 이하 청소년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을 때 주인공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그는 3번 경기에 출전했으며 그중 하나는 포르투갈 대표팀과의 90분 경기를 소화한 것입니다. 클레르퐁텐 아카데미에서 앙리는 모나코로, 아넬카는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했습니다. 그리고 16살에 이미 PSG의 1군 팀에서 데뷔했으며 17살에는 프랑스 최상위 리그에서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 해에 이미 여러 나라의 대형 클럽들이 이 원더키드를 두고 진지하게 경쟁을 벌였습니다. 니콜라를 데려가기 위해 런던의 아스널은 매우 적극적이었고 결국 사건은 법정으로까지 번져 축구계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PSG에서 나를 충분히 신뢰하지 않아요 라며 17살의 아넬카는 첫 골을 넣은 지 몇 달 만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아스널의 감독 아르센 벵거는 그가 프로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무료로 데려올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아스널은 유럽연합의 시민자유이동법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니콜라가 런던으로의 이적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작성하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축구 내부에는 다른 규칙이 존재했는데 이는 어린 선수들이 첫 번째 프로 계약을 고향 클럽과 맺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민법과 축구법이 충돌한 것입니다. 유럽 축구 연맹은 파리 생제르맹의 이익을 지키며 이 사건에서 승소했고 아스널에게 파리 클럽에 76만 유로를 지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 보석이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아넬카와 그의 주변 인물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그들은 파르나체를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강한 행동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챔피언십의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더비 카운티와의 원정 경기. 모두 버스에 탔지만 니콜라 아넬카만 남았습니다. 나는 그의 방으로 올라가서 그가 여행 가방을 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었고 그는 경기에 안 갈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넬카는 1997년 두 번째 달 말에 아스널로 이적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둘러싼 모든 소동은 니콜라로 하여금 자신이 이미 위대한 선수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게임당 20분은 그의 수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선수는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자리에서 벵거 대신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날 바로 아넬카는 교체로 나와서 중요한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Overmars.
Anelka, the hat-trick's on, there it is! His first in Arsenal's colours. Parlour, great change of pace from him, beyond Batty, beyond Pearce, Anelka! It's Anelka. Whoa! Has he scored a better one? 아넬카는 20살이 되기도 전에 이미 잉글랜드 챔피언이자 잉글랜드컵과 슈퍼컵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선수는 두 개의 결승에서 모두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998-99 시즌에는 17골을 기록했으며 이는 리그 최고의 득점자보다 한 골 적은 수치였습니다. 이와 함께 5번의 어시스트도 기록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플 최고의 젊은 선수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세계 축구에서 가장 강력한 출발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There's only one player who can chase this and how he can chase it. It's Anelka. Could it be 4 for Arsenal? It can! 시즌 시작 전에 팬들 사이에서 내가 이안 라이트의 자리를 차지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나는 팬들이 내가 온 것에 대해 기뻐한다고 생각했지만 설문 결과를 보고 놀랐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헛되이 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한다면 나는 2배 더 많은 골을 넣을 거고 네가 내 이름을 외치기 시작하면 나는 팀을 떠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위해 당시 이안 라이트는 아스널 역사상 최고의 득점자로 클럽에서 거의 300경기를 뛰었던 선수였습니다. 런던의 새로운 스타는 계획대로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1999년 여름 가장 피곤하고 부당한 이적 이야기 중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니콜라 아넬카의 복잡한 세계는 빠르게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저주받은 나라의 음침한 살인자라는 제목의 기사가 미러지에 실렸습니다. 독점 인터뷰에서 아넬카는 런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런던에 아는 사람이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계약을 끝까지 이행할 생각도 없어요. 그때부터 하루도 지나지 않아 언론은 그를 새로운 팀으로 보내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기억해 두시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여러 권위 있는 이탈리아 매체들이 유벤투스가 아넬카를 영입하기 위해 앙리와 1,500만 유로를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니콜라는 공개적으로 마르세유와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그는 라치오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스널은 3천만 유로 이하로 공격수를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로마는 20만 유로와 선수와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보상을 제공하며 런던 팀에 압력을 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동기부여가 된 니콜라는 언론을 통해 계약 해지를 위해 법정에 가겠다고 위협하며 이탈리아로 떠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설령 그것이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해도요. 미래는 누가 옳았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그는 주장했습니다. 1999년 여름 영국 매체인 더 가디언은 아넬카가 아스널 훈련장에 즉시 출두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공격수는 훈련을 거부하고 이 클럽에서는 다시는 뛰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드라마 같은 사건은 1999년 1월 1일에 끝났습니다. 프랑스 선수는 마드리드 레알의 유니폼을 입고 대중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적료는 3,500만 유로로 축구 역사상 두 번째로 비싼 이적이었습니다. 참고로 세 번째는 브라질의 호나우두로 그는 전년도에 바르셀로나에서 인터밀란으로 이적하며 2,700만 유로의 이적료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유벤투스와의 이야기도 하나의 원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스널은 그 돈으로 티에리 앙리를 1,600만 유로에 영입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나는 타르실로 갔다. 내가 먼저 들어가서 앉았는데 선수들이 다가와서 여기는 내 자리야 라고 말하더라. 오, 미안. 여기 앉아도 될까? 응, 물론이지. 그리고 또 다른 선수가 다가와서 이건 내 자리야 라고 말했다. 이 일이 20번 정도 반복되었다. 나는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다. 그날 겪은 분위기는 적대적이었고 그때 내가 경험한 것은 악몽의 시작에 불과했다. 아넬카는 자신이 주인공 슈퍼스타라고 생각하며 마드리드로 갔다. 하지만 이곳은 레알 마드리드, 거기엔 그 외에는 없다. 니콜라는 여러 인터뷰에서 당시 동료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불평했다. 왜 그랬을까? 20살에 2번의 논란이 되는 이적과 엉덩이의 가시 같은 평판. 필드에서 자신의 야망을 증명하는 대신 아넬카는 5달 동안 골을 하나도 넣지 않았다. 이 경우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참아내고 후에 모드리치처럼 팀에서 가장 나쁜 이적에서 발롱도르까지의 길을 가거나
아니면 손을 놓고 세상에 분노하는 것이다. 한 번은 훈련에 갔을 때 얘기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훈련 끝나고 하자는 답이 돌아왔다. 나는 아니 훈련 전에 얘기하자고 고집했다. 그들은 대화가 끝났다는 것을 내게 확실히 전달했다. 그들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갈등을 일으켰다. 다음 훈련에 아넬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팀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장난을 치러 온 게 아니다라는 회장의 말은 프랑스 선수가 무시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를 놓쳤다. 레알은 그런 식으로 대접하지 않는 구단이라는 것을. 선수는 급여를 받지 못한 채 퇴출당했다. 그 후에야 아넬카는 진정되었다. 시즌의 나머지는 그럭저럭 차분하게 마무리되었고 그는 심지어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했다. 물론 2골밖에 넣지 않았지만 그 골들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중결승에서. 우리 주인공은 프랑스가 우승한 유럽 챔피언십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 시즌은 여전히 설득력 없는 성적을 남겼다. 7골, 그중 2골은 사우디아라비아 팀과의 클럽 월드컵에서, 그리고 유로 대회에서는 1골도 넣지 않았다. 3,500만 유로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통계는 아니었다. 레알은 아넬카에게 2번째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 다음 시즌 그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경기를 시작했다. 저는 기자들과 절대 대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걸 알아요. 저는 그냥 침묵을 지키고 원할 때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그 남자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를 모욕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에게 뺨 한 대 맞고 싶지 않냐고 물었어요. 그는 해봐라 라고 했고 저는 그렇게 했어요. 한 번은 그의 경력에 20년 동안 13개의 클럽이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아넬카는 아무도 그와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 춤추지 않을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강한 성격의 행동을 조금 분석해 봅시다. 2000년 1월 1일 아넬카는 PSG로 이적했습니다. 1월에는 프랑스의 주요 스포츠 신문 기자와 싸워 동시에 클럽의 명성도 훼손했습니다. 그 시즌 동안 그는 13골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 해 19경기에선 3번의 득점과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리그에서 9위와 4번째였습니다. 아넬카는 이적하면서 2부 리그에서 뛰는 팀으로 갔습니다. 그는 구단이 선수 연깁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구단을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이적을 요구했습니다. 그 후 리버풀로 임대되었고 5달 후 리버풀은 그를 영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독은 아넬카의 형들이 그가 리버풀에서 뛰는 동안 다른 팀에 그의 서비스를 제안했다고 불쾌해했습니다. 그리고 통계도 말해주듯이 20경기에 4골을 기록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서 열린 2002년 월드컵에는 아넬카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 7월 1일 그는 이플로 올라온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했습니다. 3년 동안 4개의 팀을 거쳤고 이적 시장에서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졌으며 유럽 최고의 클럽에서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중위권 팀으로 전락했습니다. 아랍계 억만장자들이 구단에 투자하기 전까지 맨체스터 시티는 그런 상태였던 클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해 말 아넬카는 새로운 프랑스 국가대표팀 감독에게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를 끝낸 후 새 국가대표팀 감독인 자크 산티니가 내 옷장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네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너를 대표팀에 뽑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나를 보러 오지 마세요. 당신이 나를 모른다고 말하잖아요. 나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었고 아스널에서 뛰었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었고 리버풀에서 뛰었어요. 그런데 나를 모른다고 말하는 거죠. 아니요, 당신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산티니가 다시 내게 전화를 했을 때 나는 그에게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나를 내버려 두세요. 당신도 감독의 말 속에서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죠. 들어봐, 너를 둘러싼 많은 소문과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있어. 그중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허구인지 모르겠어. 내가 너를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도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수는 감독을 진정시키기보다는 기자들을 통해 국가대표팀에 돌아갈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자크 산티니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라고 그는 대담하게 말했습니다. 유로 2004년 시작을 앞두고 그는 공개적으로 감독과 국가대표팀에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했던 말을 생각하면 당연히 감독은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2번째 큰 대회를 연속으로 놓쳤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니콜라는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티에 입단한 이후 그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2003-4년 시즌 리그에서 그는 16골을 기록했으며 이는 아스널 시절의 최고 기록에서 단 한 골 부족한 수치였습니다. 그와 함께 4번의 어시스트도 기록했습니다. 한편 2005년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하는 페네르바흐체로의 이적은 오히려 승진처럼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현지 리그를 우승했습니다. 2006년에는 영국 볼턴으로 이적했습니다. 터키와 영국에서의 3시즌 동안 그는 40골을 넣고 2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성과를 무시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2008년 겨울 그는 첼시로 이적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참가한 디디에 드로바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갔습니다. 이렇게 니콜라 아넬카는 다시 상위 클럽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쯤 그는 이미 39살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어린 시절의 상처와 변덕으로 인해 그는 8년 동안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선수에게 재능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Renewed belief from the Arsenal supporters in the last few minutes. Anelka, lovely turn away from Nasri, and going for it! Oh, what a goal! Oh, Nicolas Anelka, against his old club! 첫 번째 본격적인 시즌에서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프랑스 선수는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의 최우수 골잡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즌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챔피언 AA컵과 슈퍼컵을 차지했습니다. 아넬카는 다시 훌륭한 컨디션을 자랑하며 바로 레이몽 도메넥이 그를 대표팀에 복귀시켰습니다. 이는 중요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의 여행은 선수 경력에서 첫 번째 월드컵이었고 세르지에서 말하자면 그들은 이전 월드컵의 결승 진출팀이었습니다. 승리자로 떠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니콜라는 또한 팀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선수 중 하나입니다. 그는 이미 31살이고 어렸을 때의 별병과 같은 일들은 과거의 일인 듯 보입니다. 온 나라가 그들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성격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한 순간입니다.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 스캔들, 공격수 니콜라 아넬카가 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는 레이몽 도메넥 감독과 싸우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거부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난 목요일에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 대표팀은 월드컵에서 두 번째 경기를 치렀습니다. 상대는 멕시코였습니다. 그 전에는 우루과이와 0-0 무승부를 기록했고 이번 경기에서도 첫 번째 하프타임에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레이몽 도메넥 감독은 니콜라 아넬카의 경기력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이에 아넬카는 감독에게 자신이 그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축구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 중 하나입니다. 축구 강국 중 하나가 수백만 명의 시청자 앞에서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니콜라의 퇴출에 항의하며 동료 선수들은 그룹 단계의 결정적인 경기를 앞두고 훈련을 거부했습니다. 아넬카 자신에 따르면 그는 이 행동을 알고 있었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막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힘인가요? 항의의 표시로 모든 선수들이 오늘 훈련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관중들과 팬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우리는 그들과 만날 것이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단결은 종이 위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취소된 훈련은 거의 싸움으로 번질 뻔했습니다. 선수들은 팀의 주장인 파트리스 에브라와 체력 훈련 코치를 말리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저에게 질문하지 마세요. 일어난 일은 프랑스 국민 모두에게, 여기 온 모든 사람들에게 스캔들입니다. 이것은 연맹과 프랑스 대표팀에 대한 치욕입니다. 프랑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패배하며 그룹에서 마지막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축구연맹은 공격수를 18달 동안 출전 정지시켰습니다. 하하, 광대들. 그래서 나는 프랑스 국가를 절대 부르지 않았던 거야 라고 아넬카는 이 결정을 댓글로 남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국가대표로 뛴 적이 없습니다. 그럼 첼시는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필드에서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들의 협력 동안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넬카가 런던 구단의 뒤에서 중국 클럽인 상하이 상화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로 인해 이후 2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에게 불공평하게 대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알다시피 이 남자는 항상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웨스트 브로미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시즌 첫 번째 경기, 팬들은 기대하고 있고 우리는 홈에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80번째 분, 스코어는 0-0. 스티브 클락 감독이 나를 교체합니다. 나는 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였고 프리시즌에서 모든 골을 넣었습니다. 나를 교체하는 것은 관중들에게 공격수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스코어가 0-0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불존경과 신뢰 부족을 나타내는 행동이었습니다. 내가 34살이고 첫 경기에서 교체될 때부터 그날 이후 나는 그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아넬카는 자신의 마지막 큰 스캔들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캔들은 사실상 그가 유럽에서의 경력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짧은 중국 여행 후 유벤투스에서의 오명 없는 50분을 보낸 후 그는 웨스트 브로미치와 1년 계약을 맺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경기에서 그는 감독이 자신을 교체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후 7경기에선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팀은 침체기에 빠졌고 감독은 해임되었으며 이로써 갈등이 해결될 것 같았지만 이 남자는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라운드 경기에서 아넬카는 마침내 골을 넣었고 2번 골을 넣은 후 크네라는 제스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제스처는 프랑스의 코미디언 디다넴 발람발라 덕분에 유명해졌으며 그의 공연은 반유대주의적인 발언 때문에 금지되었습니다. 코미디언은 이 제스처가 정치적 엘리트에 대한 항의라고 주장하지만 크네는 유대인들에게 모욕적인 제스처로 받아들여지며 바로 뒤집힌 나치 인사입니다. 아넬카는 5경기 출전 정지 처벌을 받았고 클럽은 그와의 계약을 해지했으며 타이틀 스폰서인 조플라는 웨스트 브로미치와의 스폰서십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는 유대인 사업가 알렉스 체스터먼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인도로 경력을 마치러 갔습니다. 슬프지만 당연한 결말입니다. 니콜라는 제스처가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전 감독에게 보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선수의 말에 따르면 그 제스처는 문자 그대로 이만큼 내 엉덩이에 쳐넣어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이미 34살이었습니다. 한때 아넬카는 앙리와 함께 더 많은 재능을 지닌 선수로 여겨졌습니다. 유벤투스는 오히려 앙리를 덤으로 내주면서 우리 오늘의 주인공을 영입하려 했습니다. 몇 년이 흐른 후 티에리 앙리는 살아있는 동안 동상을 세우고 영국 축구 명예의 전당에 포함됩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스캔들 메이커이자 배신자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니콜라는 이에 대한 해명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 친구와 같은 수준에 오르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보통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말하며 그것이 진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모든 후속 문제는 자신의 성격 탓으로 돌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저 싫어지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사실 그들은 정말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긴 하지만 자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격이나 강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